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한국 교육부 주요 정책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여러 정책 문서 발췌본을 보면서 현재 교육 현장의 과제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같이 짚어보시죠. 네, 이 자료들을 보면 교육 기회, 복지, 안전, 또 요즘 중요한 디지털 전환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현실에서 겪는 문제들,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는 아주 구체적인 노력들이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냥 문제만 나열한 게 아니군요. 그럼요. 각 정책마다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과 현상, 그리고 그에 맞춰서 개선 방향은 어떻고 세부 계획은 뭔지 아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정책들의 핵심 과제랑 해결책, 이걸 중심으로 한번 풀어가 보죠. 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문제 유형이 기준이 없거나 서로 맞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인데요. 예를 들면 온종일 돌봄 정책. 이거 지역마다 운영 주체나 시간, 공간 기준이 다 제각각이라서 현장에서 운영 편차도 크고 혼선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보면 국가 차원에서 딱 정해진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결책은 주로 표준화하고 제도화하는 것,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 같은 경우는 돌봄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이걸 만들고요. 이걸 또 지역별 조례 정비랑 연계해서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거죠.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네, 운영 시간이라든지 대상 학생 기준, 시설 기준 같은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담길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도 사실 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운영 지침이 부족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질 관리나 강사 기준 적용에 차이가 좀 있었죠. 그래서 방과 후 학교는 강사 자격 인증제 도입하고 질관리 표준 지침 이걸로 대응하는 거군요. 이것도 결국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려는 시도네요. 정확합니다. 경력이라든지 교육 이수 같은 강사 기준을 딱 정하고 운영 매뉴얼도 통일시키려는 거예요.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학교마다 과목 이수 인정이나 성적 반영 방식이 달라서 혼란스럽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있었죠. 이건 이제 학교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기준 통일이 좀 안 된 게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공통 이수 및 평가 기준 이걸 수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 체계를 도입해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교과별 세부 기준 매뉴얼도 제공하고 국가교육과정이랑 연계하는 방식으로요. 이런 표준화 노력이 다른 분야에서도 보이네요. 유아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같은 경우도? 네, 맞아요. 진단이나 배치 절차가 좀 일관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진단 기준 통합하고 표준화된 배치 지침 이걸 마련해서 지역 간 편차를 줄이려는 겁니다. 결국 세부 매뉴얼이 핵심이에요. 디지털 교육 플랫폼은 또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것도 교육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일종의 법제화 작업과 표준 운영 지침 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교육 영역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형평성이랑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다음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좀 미비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 직업계고 졸업생들, 취업하고 나서 학교 떠나면 지원이 딱 끊겨서 장기 정착률이 낮아진다는 문제 이게 지적됐었어요. 네, 맞아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이 없었던 거죠. 아하.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취업 이후 사후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요. 기업이랑 학교가 협약을 맺어서 졸업생들을 좀 꾸준히 관리하는 제도, 이걸 도입하려고 합니다. 기업 현장 방문이라든지 정기적인 모니터링 같은 세부 방안도 포함했어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이 제대로 안 가거나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환경이나 학습 결손 같은 걸 좀 종합적으로 보는 취약권 칸별 지표, 이걸 더 정교하게 다듬고요. 대상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내용을 구체화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학생에게 꼭 맞는 지원이 가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거군요. 그렇죠.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 문제도 결국 지원 시스템과 관련이 깊은데요. 대학 안에 상담센터 설치나 운영에 대한 필수 규정이 없으니까 대학별로 지원 수준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필요성은 다 아는데 의무가 아니니까 투자가 좀 부족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은 학생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 이걸 법적으로 딱 제도화하고요.
학생 수에 비례해서 전임 전문 상담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상담 실적 보고도 의무화해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꾀하는 거죠.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자체를 강화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형은 법적 근거나 교육 기준의 모호성 문제입니다. 학교 안전교육이나 성평등 교육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법에는 있긴 한데 누가 어떻게 뭘 가르쳐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혼란스럽다는 내용이었죠. 정확합니다. 법은 있는데 실행 지침이 좀 애매했던 거죠. 학교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시행령 같은 하위 법령을 정비해서 학교 유형별로 안전교육 의무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요. 관련 교원 연수를 필수로 지정해서 교사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평등 교육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성평등 교육도 교육 내용의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 이런 걸 포함한 관련 교원 연수를 필수로 지정해서 현장의 실천력을 높이려는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도 의무화하고요.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의무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둔 개선책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 교육부 주요 정책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유형별로 나눠서 쭉 짚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기준을 세우고 지원 체계를 갖추고 또 모호했던 규정들을 명확히 하려는 일관된 흐름이 보이네요. 네, 교육 현장의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개선 방안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이겠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한국 교육 정책의 현주소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표준화되고 또 체계화된 접근 방식들이 과연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학교 현장과 또 학생들의 다양성을 충분히 품을 수 있을까요? 그 점은 정말 고민해 볼 지점이네요. 이 표준화와 다양성 사이의 균형점, 이걸 어떻게 찾아나갈지가 앞으로 계속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